제가 마지막에 설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작성 꼭 해주시고요. 경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진행 중 또는 이후에 메일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 추적 관리 시스템인 백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백트레이스 주요 순서고요. 오류 추적 시스템 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솔루션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백트레이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타 제품과의 차이점, 그리고 백트레이스 가입 및 설치한 후, 그다음에 시험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류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이며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추적 시스템이란 하나의 앱을 개발하기까지 개발자를 비롯해 수많은 인원들이 앱의 안정성을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과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주는 시스템이 오류 추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 경험 및 이탈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는 이 화면, 이 이미지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 하나를 선택해 본 건데요. 평점과 리뷰가 존재하는데요. 요즘 사용자들은 그 앱을 다운받는 데 있어서 평점과 리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평점이 낮거나 리뷰에 그리 좋지 않으면 아예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을 때는 평가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앱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이 안 되거나, 사용하는 중간에 재시작을 한다거나, 특정 기능들이 되다 안 되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저장이 안 되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환경 및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파악하고 수정해야 하는데요. 개발사별로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에는 시간 및 인력들의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사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오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충돌과 오류를 빠르게 파악하고 수정해서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오류 추적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용하기 쉬운가, 솔루션의 사용 방법이 쉬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다면 개발자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연한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가, 얼마나 많은 플랫폼들에서 동작해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PC와 모바일이 동시에 등장하는 앱에서 이런 솔루션 도입하는 데 있어서 PC만 지원한다라고 하면 도입하는 의미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른 툴과의 통합, 다른 워크스테이션, 워크플로우 툴과의 통합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의 가격도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 가능한가. 기록된 충돌 및 오류를 얼마나 쉽게 보여주고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지 꼭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 오류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백트레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트레이스는 오류 추적 시스템으로서 리눅스 서버, 기타 네이티브 기기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플스나 스위치, 엑스박 같은 게임 콘솔로 확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iOS 같은 모바일, 그리고 윈도우, 맥 같은 PC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앱 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 모든 오류를 가동을 감지하는데요.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초에 있는 앱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다른 오류 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앱을 배포하고 그 이후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백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도 이런 오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 시에도 이렇게 가능한 거는 백트레이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 및 서버에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데요. iOS,
안드로이드, 그다음에는 맥, 윈도우, 콘솔로는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에서 지원하고요. 언어적인 관점에서는 C, C#, 그다음에 C++, 그리고 Go, 그리고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팩트리스트 D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팩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그 오류들을 그룹화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 지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나중에 그 쿼리에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쿼리 형태로 DB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화면을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웹콘서 감별하고 터미널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슬랙, 지라, 팀즈, 기터브와 같은 워크플로우 툴과도 손쉽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타 제품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려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 그림은요, 백스탯을 지원하고 있는 툴들과 그런 서비스, 워크플로우들인데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것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대표적으로는 파이어베이스 제품이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주요 플랫폼 중에서 iOS, 그다음에 유니티, 그리고 안드로이드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서비스 및 워크플로우에서는 지라, 슬랙 정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팩트리스 하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연동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팩트리스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대형 게임 개발사들인데요. 네, 보시면 로블록스, 팀17, 림블, 메디아토닉과 같은 대형 개발사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개발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레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는 팩트레스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및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팩트레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의 경우에 1개월에 25,000개의 룰을 10기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한번 도입해 보시면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트레이스에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스타트 누르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항목들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워드 변경이나 초기화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이메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웹콘솔 접속 링크에 사용되기 때문에 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저 네임 같은 경우는 웹콘솔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하시면 그 계정 정보에 등록하셨던 메일로 그 웹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링크.gy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정한 서브 도메인이고요. 이렇게 서브 도메인이 포함된 웹콘솔에 접속할 수 있는 웹 링크를 메일로 받을 수 있으십니다. 웹 링크 선택하셔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요. 초기 접속하시게 되면 암호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 초기화하는 화면에서 암호를 설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 만든 웹콘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도 새로 프로젝트명을 넣어주시고 프로젝트 크레디트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웹콘솔 화면에 최초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 가입 절차가 끝났고요. 네.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백트레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SDK 다운받아 볼 건데요. 다음 한번 보시면은 최초 화면에서 보시면 인터그레이션 가이드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해 보시면 유니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가이드 넘어가시는 링크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제품들을 가이드해 주고 있어요.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가이드를 바라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웹 콘솔 보실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유닛 선택해 주시고 나시면 다음 페이지로 그 SDK를 다운받을 수 있는 GitHub랑 UPM 패키지 매니저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니티 가이드가 있는 문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SDK를 다운받으시고 나면요. 받으신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고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에디트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플러스 누르시고 Add 패키지 from disk 선택하신 다음에 패키지.js 파일을 선택해 주셔서 열기 누르시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임포트까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소개 및 가이드 절차들과 설치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PPT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 콘솔로 이동을 할 건데요. 최초에 지금 웹 콘솔 화면이고요. 여기서 일단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백 하신 다음에 보시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열되는데요. 많으시면 더 많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선택하시면서 오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제가 만든 거 백트레이스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간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특정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탐색 쿼리들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빈 화면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오류가 없죠? 오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오류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류가 빵빵빵빵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이 하나, 그 다음에 트리에이드,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그 다음에 디버그 창으로 4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류 한번 올려보고 그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뉴 선택하셔서 프로젝트 세팅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인터그레이션 가이드 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백트리스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가이드 여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원하시는 거 찾아서 가이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유니티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유니티 선택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문서에서 보여드렸던 그 다운로드 링크고요. 다운로드 링크 어디서 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GitHub으로 이동하셔서요. GitHub으로 이동하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버전과 다운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 이전 버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쭈루루 있으니까 원하시는 버전 찾아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웹콘솔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뒤로 중요한 내용들이 서브 어드레스인데요. 보시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 백트리스 서버에 접속해서 그 오류를 보고하기 위한 UR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중간에 백트레이스 심볼 서브 미션 토큰이라고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접속하기 위한 API 키 값을 할당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에러 서브 미션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누르시면 지금 현재 키가 없는데요. 플러스 누르시면 키가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키 생성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키를 만들었으니 다시 인터그레이션 가이드 가셔서 유니티 선택을 하시면 서버 어드레스가 이렇게 키값이 할당된 상태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에디터에서 복사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서버 접속할 수 있는 애드레스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환경 설정을 한번, 백세스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를 여시고요. 저희는 지금 시간 관계상 프로젝트까지도 다 생성해 놨고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에 백테스를 이제 SDK를 임포트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문서로 보여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누르셔서 패키지 매니저 누르시면
패키지 매니저가 로딩이 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누르셔서 Add Protected from Disk 선택하신 후에 아까 다운받아서 SDK 다운받은 거를 압축 해제하시면 이렇게 경로가 되고요. 여기서 패키지 JS 선택하신 후에 여기 누르시면 SDK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백테스트까지도 미리 임포트를 다 해놨고요. 백트레이스가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에셋 메뉴 밑에 백트레이스라는 메뉴가 새로 생깁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트레이스에 관련돼서 이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컨피그레이션 파일 선택하셔서 새로운 백트레이스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생성된 환경 설정을 보시면은 인스펙터 화면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전에 서버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웹 콘솔로 이동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버 접속할 수 있는 경로까지 지정이 됐고요. 밑으로 중요한 옵션들만 좀 몇 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핸들 어네임블 이그젝 지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백트레이스는 트라이 캐치문에서 잡히는 오류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트라이 캐치문 이외에서도 발생되는 오류를 보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옵션이고요. 기본으로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 퍼 미닛 해서 분당 보고할 수 있는 최대 보고 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분 안에 50개 보고하고 그 넘어가는 거 무시했다가 다음 1분에서 다시 50개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어드밴스 세팅즈를 확장해 보시면 쭉 밑에 Enable Performance State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성능에 관련된 내용들도 보고서에 포함하겠다라는項目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리 클라이언트 온 뉴 씬 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씬별로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오류들을 보고하는 경우에 체크하셔서 환경 설정을 따로따로 하셔서 보고하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래시 프리 매트릭스 레포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앱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백트레이스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이네이블을 체크하셔서 오류가 있든 없든 분 단위로 30분 안으로 정상 보고를 한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는 줄여서 뭐 7분에 한 번씩 보고하겠다. 이런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오늘 안 쓸 거니까 끄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백트레이스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나 기타 상황에 의해서 오류를 그 백트레이스 서버에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로컬 저장소에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서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네이블 데이터베이스 체크하셔서 사용할 경우 저장 경로를 지정해 주시는 옵션이 있고요. 밑에 다른 옵션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중복되는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오류를 다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할 수 있는 타입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샌드 모드라고 해서 그 서버에다 다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자동으로 보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혹시나 이걸 끄실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제 코딩을 작성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은 자동으로 연결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뭐 파일 폴더 없으면 이제 생성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뭐 이거는 이제 레코딩 맥시멈 최대 몇 개까지 레코드가 저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재접속 시간, 그다음에 접속 횟수, 그리고 보고할 때의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냐,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냐 이런 거 설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이번에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조건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꺼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환경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이 환경 설정 된 거를 씬에 진짜로 넣어서 한번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에 하이라키 하셔서 오른쪽에서 새롭게 오브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명칭은
저는 백트레이스 매니저라고 해볼게요. 이름 적어주시고요. 이 안에다가 add 컴포넌트 하셔서 백트레이스 클라이언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백트레이스 클라이언트를 add 해주시고요. 확장하시면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백트레이스 환경 설정 파일을 넣게 되어 있어요. 나눠진 백트레이스 환경 설정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류를 보고하기 위한 시넷 배치까지 끝났고요. 이 뒤로 이제 오류를 보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오류도 스크립트를 다 작성해 놨고요. 스크립트 좀 설명을 드리고 오류를 가동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오셔서 현재 작성된 오류가 있고요. 오류는 총 하나, 둘, 세 개를 발생시킬 거고요. 첫 번째 오류 기본 보고 형식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백트레이스 매니저라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찾는데요. 에디터에 가서 보시면 백트레이스에는 그런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럼 오류가 발생해서 캐치문으로 가고요. 캐치문에 가게 되면 기본 보고 형식은 백트레이스 클라이언트의 샌드 함수에다가 오류가 발생된 이그셉션을 넣어서 보고하는 게 기본 형식입니다. 이렇게 기본 형식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본 형식에서 좀 확장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트레이스 매니저의 메시 렌더러를 찾아봤는데 그런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이제 기본 형식에서 확장되는 내용으로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백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룹화해서 중복되는 오류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그룹화되는 그 특정 키값을 생성해주는 그런 게 핑거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핑거프린트를 백트레이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키값이 아닌 핑거프린트 테스트라고 하는 지문으로 변경하는 그런 옵션을 넣어보는 오류를 발생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라는 컴포넌트를 찾는데 당연히 없겠죠.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기본 오류 말고도 속성을 추가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속성으로 테스트 어트리뷰트와 값으로는 테스트 어트리뷰트 밸류라는 속성을 추가할 거고요.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첨부 파일도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디모와 오류를 보고하면서 같이 한번 서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백트레이스 매니저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C# 스크립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플레이 시켜서 오류를 발생시키면 되는데요. 한번 플레이 시켜볼게요.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됐죠? 지금 여기 콘솔에는 에러가 없는데요. 타겟 키치가 잡혔기 때문에 오류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꺼주시고요. 다시 웹 컨솔로 이동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백으로 해서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류가 3개가 됐죠? 오버뷰 화면부터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토탈 에러가 3개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유니크 에러라고 해서 아까 저 그룹화에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룹화된 애들 이제 중복된 오류들은 여기서 카운트가 안 되고 유니크한 애들만 올라오겠죠. 그리고 오픈 핑거 프린트, 그 다음에 인프로레스 핑거 프린트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다음 화면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화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안에서 기간 안에 발생된 오류들에 대한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내려가 보시면 에러 바이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윈도우밖에 없는데 만약 이 앱이 뭐 안드로이드, iOS가 배포가 됐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별로 이제 오류들이 다 보고가 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은 앞에서 발생된 항목들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드, 분류라고 해서요. 보시면 그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핑거프린트에 관련된 항목들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 핑거프린트 관련된 항목이 총 스테이터면 상태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 그 다음에 보류,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진행. 이 4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오류가 보고되면 항상 오픈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작되고요. 혹시 이 오류가 이제 일단 이 오류를 나중에 수정할 거야. 그래서 보류할 경우에 보류를 이용해서 보류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오류가 해결됐을 경우에는 해결 선택하셔서 이 오류를 해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류, 그룹화된 오류라서 만약에 이 동일한 오류가 많을 경우에 카운터가 여기서 증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를 플러스 눌러주시면 원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하셔서 어플라이 하시면 기존에 있던 상태가 진행으로 바뀝니다. 담당자 합격됐기 때문에 이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좀 더 보시면 태그라고 있어서 특정 오류들을 그룹화 시켜줄 수 있는 태그가 있고요. 이걸 이제 태그를 지정하셔서 추후에 필터링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 보시면 필터링 화면들이 있어요. 상태에 대해서 필터링 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4가지 상태, 오픈, 인프레스, 이스무, 루트 4가지 상태로 보면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필터할 수 있고요. 그 태그가 있다고 하면 태그에 대해서 필터할 수 있는데요. 태그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셔서요.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오류는 무시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플라이 눌러 주시면 이 태그는 이제 무시해 주세요가 되면서 나중에 화면을 재생하게 되면은 리프레시 보겠습니다. 리프레시해서 태그를 무시해 주거나 골라서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분자라고 해서 지금 미싱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테스트는 내부적으로 그 오류에 대해서 구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구분자가 정해진 대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런 구분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컬럼으로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오류가 보고될 때 쓰였던 항목들을 컬럼으로 추가해서 보실 수 있어서 그리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담당자가 지정되었을 경우에 질문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좀 더 상세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해당 담당자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남겨서 서밋해 주시면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어 화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익스플로어 설명 같은 경우는 특정 오류를 탐색하기 위한 쿼리문을 작성해서 뭐 하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고요. 현재는 핑거프린트 지문 관련돼서 그룹바이가 되어 있고요. 원하시면 다른 형태로 그룹바하셔서 특정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디버그로 넘어가 볼게요. 디버그 같은 경우는 한 오류에 대한 상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단에 보시면 지금 오류가 총 3개 있기 때문에 3가지가 지금 총 나와 있고요. 지금 상태, 그 다음에 담당자, 티켓 배송된 거, 태그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류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스레드, 그 다음에 포스텍 이렇게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거 하단에 보시면 속성으로 지금 유니티 에디터에서 올려놓은 알람들에 대해서 속성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항목들이 앞전에 있는 그 분류라던가 탐색 쪽에서 그 컬럼으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소스 부분을 보시면 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깃허브나 헛버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저장소와 연동이 되어 있으면 이 화면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소스까지도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은 비운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제 연동한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류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태치먼트 같은 건 첨부 파일이고요.
이 오류에 대한 이제 원시 파일들을 여기서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올렸던 기모에 관련된 첨부 파일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 카메라. 지금 카메라에 대한 오류인데, 아까 전에 소스 보시면 카메라일 때 속성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기모.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류 웹콘솔에서 보시면 첨부 파일이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으고요. 미리 보기 할 수 있으시고요.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저희 회사 로고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속성까지 추가했었는데요. 속성 부분에 보시면 테스트 어트리뷰트 넣으셨고요. 테스트 어트리뷰트 밸류까지도 속성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한번 올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리지드 바디 관련된 오류고요. 리지드 바디는 아까 전에 기본 속성으로 해서 저희가 오류를 보고했었죠. 리지드 바디 같은 경우는 기본 항목에 대한 오류를 보고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러 메시지 보시면 메시 렌더러 같은 경우는 소스에 보시면 메시 렌더러의 경우에 저희가 핑거프린트를 변경했고요. 변경한 내용을 보시면은 웹콘솔에서 핑거프린트라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핑거프린트가 핑거프린트 테스트라고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냥 기본 보고를 했을 경우에 보이는 핑거프린트의 할당 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이건 팩트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키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4가지 화면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메뉴 쪽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몇 개 좀 짚어드릴게요.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조직 세팅 가셔서 조직에 유저 보시면 유저를 당연히 추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샌드 하셔서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명 넣으시고 해서 초대하시면 사용자를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추가된 사용자들을 이용해서 팀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이동해서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삭제하거나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프로젝트 세팅에서 보여드릴 거는 프로젝트 세팅 가시면은 아까 인터그레이션 가이드를 계속 보여드렸었죠? 네. 어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저나 팀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예를 들어서 팀 단위라든가 유저 단위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지금 디폴트라고 되어 있어서 디폴트로 이제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 더 다른 속성들을 미리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명과 설명 넣으시고 포맷과 타입까지 넣으셔서 속성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션. 이런 인터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슬랙이라든가 지라, 깃허브 같은 워크플로우 툴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여기 추가해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스코드. 소스코드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서 소스코드를 깃허브라든가 퍼포스에다가 연동하시면은 앞전에 보셨던 디버그 화면에서 소스단에서 여기서 이제 연동된 소스와 연결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이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그걸 보여드렸고요. 잠시만요. 여기는 간단한 설명을 여태까지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메뉴를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혹시 세팅 가시면 인터그레이션 가이드에 유니티에 그 기본적인 인터그레이션 도큐멘테이션 보셔서 문서를 이용해서 가이드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과 동영상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깃허브에 보시면 코드 가셔서 보시는 게 좀 자세히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샘플 코드라던가 환경 설정에 대한 모든 항목들, 그 다음에 세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GitHub에 가장 자세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최신 패치가 됐을 경우에도 GitHub에 가장 먼저 반영돼서 수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봐주시면 모든 환경 설정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소개 및 가입 설치부들 다 이런 시험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혹시나 저희 쪽에 더 자세한 뭐 질문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라이센스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세일즈 팀이나 마케팅 팀에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아까 보였던 팩트레이스 홈페이지라던가 GitHub 사이트, 그 다음에 가이드 매뉴얼, 그 다음에 서포트 관련된 가이드인데 링크 드리고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